네,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1,600명대입니다. 이 중 비수도권 확진자가 30%에 육박하고 있는데요. 4차 유행의 전국화 양상도 뚜렷해지는 모습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오늘부터 비수도권 대부분 지역에 새로운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됩니다. 확산세가 커지고 있는 비수도권의 거리두기 단계를 더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일부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김정기 고려대 약학대학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이틀 연속 1,600명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많은 전문가들은 아직 정점이 아니다. 좀 이렇게 보는 분들도 꽤 있는데 어제 중대본에서는 거리두기 효과가 나타나는 데는 최소 일주일 정도 걸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확산세가 꺾이는 시점 자,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언제쯤으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의 상황은 과거 1, 2주 전의 상황이 반영되는 결과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월요일부터 수도권에서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이 됐는데 이 효과가 만약에 거리두기 4단계가 효과가 있다라고 하면 그 결과는 앞으로 1, 2주 후에 나타나는 겁니다. 네. 거의 일주일이 지났기 때문에 예. 앞으로 일주일 정도 더 지나면 감소세로 변할 거다라고 지금 기대를 방역당국은 하는 얘기를 거죠. 하고 있는 건데 예. 과거 우리 3차 대유행 때를 보면 실제로 수도권에서 2.5단계가 시행된 이후에 2주 후에 정점에 도달했습니다. 그게 크리스마스 때였고요. 예. 그 뒤에 2주가 지난 다음에 한 절반 이상으로 크게 감소한 경험이 있거든요. 이러한 점들을 고려를 해볼 때에는 일단 뭐 내일 같은 경우에는 오늘보다 더 증가해서 뭐 경우에 따라서 2,000명이 육박하는 신규 확진자가 나올 수도 있고 그러고 주말이 지난 다음에 다음 주 평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2,000명을 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정도가 정점에 도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교수님, 그런데 네. 3차 대유행 때 2주 정도 있다가 효과가 나타났다 말씀하셨잖아요. 네네네. 그때는 변이 바이러스의 변수는 없지 않았습니까? 없었습니다. 예. 다만 그 당시의 변수는 겨울철이라는 변수가 있었죠. 예. 근데 제가 보기에는 겨울철이라는 변수보다는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변수가 더 크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수도권 4단계가 어느 정도 효과를 나타낼 거냐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의문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이 쉽게 가라앉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네. 개인적인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영업자분들이 굉장히 고통을 호소하고 계시는데 뭐 지금 지난 월요일 날 대통령께서 수도권 특별방역 점검회의에서 짧고 굵게라는 말씀을 예. 하셨거든요. 근데 이 진짜 짧고 굵게 하려면 지금의 어떤 방역 조치보다는 더 강화돼야 된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뭐 6시 이후에 2명까지밖에 못 모이는데 이것보다 더 강한 조치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네네. 우리가 3차 유행 때 보면 지금보다 훨씬 더 강화된 조치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카페 같은 경우에는 포장만 가능했고요. 그리고 실제로 9시 이후에는 영업장들이 다 문을 닫았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리고 실제로 뭐 KTX나 아니면 이런 대중교통도 50% 예약만 시행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보다는 더 강화된 조치가 있었다라고 보고 있고 예. 반면에 말씀하신 것처럼 델타 변이 바이러스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보다는 더 강화된 조치를 취해서 짧게 끝내는 게 경제적인 부분에서 더 이익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뭐 카페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도 이제 식당에 비해서 왜 카페만 문을 아예 못 열게 하냐, 아예 그 실내 영업을 못 하게 하냐, 뭐 이런 얘기가 나와서 완화를 한 부분이긴 한데, 자 지금 하나 더 얘기가 나오는 게 지역 간의 방역 수칙 차이예요. 저도 정말 막 꼼꼼히 들여다봐야 알 수 있을 정도로 8인, 6인, 뭐 몇 시 이후에 몇 명 이렇게 다 다르고 영업 시간도 그리고 업장도 제각각입니다. 제각각인데. 이게 양쪽만에 다 조금씩 일리가 있어요. 어떤 쪽에서는 혼선이 우려된다. 또 다른 쪽은 지자체별 상황이 다르니까 탄력적으로 하는 거다. 어느 쪽에 좀 더 비중을 둬야 됩니까? 저도 두 가지 다 타당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모든 지자체 비수도권을 다 일괄 적용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괄 적용하는 거는 다소 무리가 있고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지자체별로 뭐 오늘부터 비수도권의 대부분에 대해서 2단계 조치가 취해지긴 합니다만 예. 실제로 나머지 1단계를 적용하고 있는 지자체들도 다 기준이 다릅니다. 강화된 조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세종 같은 데에는 4명까지만 모일 수가 있고요. 예. 전남 같은 데에는 또 8명까지 모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굉장히 혼선이 야기가 될 수가 있고 이 부분에서 또 중요한 부분이 최근에 계속 비수도권에서 확산세가 진행되고 있고 대표적으로 부산 지역하고 대전 지역이거든요. 근데 부산에서의 확산세는 인근 지자체로 계속 확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상이 과거에 지금 4차 유행이 시작됐던 그 시발점으로 평가를 받는 게 홍대 앞 주점에서의
그 원어민 강사 모임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때랑 상당히 유사하다. 그러니까 지금 부산이나 대전 같은 지자체들에서 어떤 방역 조치 강화가 추가적으로 선제적으로 없다라고 그러면 예. 조만간에 한 1, 2주 후에는 굉장히 상황이 안 좋아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특정 지자체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훨씬 더 4단계에 준하는 강력한 방역 조치를 함께 취해야지만 지금 수도권의 4단계 어떤 방역 조치가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비수도권 확진자 비중이 29%대까지 올랐는데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강력한 지자체에서도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신데요. 자, 주말 이동량을 한번 볼까요? 많이 줄었을까 했는데 수도권은 조금 줄긴 했는데 비수도권으로 가면은 소폭 또 오르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거는 뭐 휴가철이라서 좀 불가피하다고 봐야 될까요? 휴가철도 있고 비수도권에서는 국민들께서 인식하시는 부분이 일단 예. 단계 자체가 1단계 내지는 2단계다 보니까 아직까지 경각심이 그렇게 높아지진 않았다라고 네.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크게 반영되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부분처럼 휴가철이라는 부분도 함께 작용을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개별 사례를 좀 보면 지금 올해 초 아프리카 아덴만 해역에 파병된 청해부대 문무대항함에서 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게 저희가 뭐 배에서 이렇게 밀폐된 공간에서 단체 생활하는 곳에서 과거에 보면 뭐 확진 사례가 일본 크루즈선도 있었고 뭐 한데 자 이게 집단 감염으로 번질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일단 지금은 6명이 확진이 됐고요. 80여 명은 뭐 예, 경험이죠. 또 의심 증상을 보이고 있다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이 문무대항 같은 경우에 승조 인원이 최대 300명 정도로 알려져 있거든요. 예. 그래서 300명 거의 이제 그럼 이 바이러스가 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해외에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예. 델타 변이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고 그 경우에는 거의 승조원 대부분이 확진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예, 좀 군 당국이 후송 대책도 좀 논의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한 사례를 더 보면 지금 시내백화점 같은 대형 유통시설에서도 집단 감염이 계속되고 있고요.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 감염 확산 막기 위해서 좀 어떤 대책이 좀 필요할까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지금 현재 유행을 주도하고 있는 이 바이러스에 좀 집중을 할 필요가 있는데 이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지금의 유행을 주도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과거에 우리가 3차 유행에서 지금 7월 달 그 사이 한 4개월 정도는 평일 기준으로 700명, 주말 효과가 나타나는 요일에서는 한 300~400명 뭐 이렇게 보였었거든요. 예. 네. 근데 요 당시에도 상당한 유행 기간이었습니다. 근데 다만 차이점은 요 기간에는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백화점이나 이거 대형 시설에서의 집단 감염은 극히 드물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왜 이게 발생을 하느냐? 물론 확진자가 더 늘었던 부분도 있습니다만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금 강조하고 있는 방역 수칙을 범위를 넘어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스크를 기본적으로 잘 쓰시면 예. 델타 변이 바이러스도 차단을 할 수가 있는데 그동안에는 거리두기만 되면 뭐 취식도 할 수 있고 뭔가가 약간 완화된 부분들이 부분뿐 있었거든요. 근데 과거의 기존의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을 뚫지를 못했는데 지금 델타 변이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변수에서 확산이 진행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마스크는 잘 쓰셔야 되고 이번 뭐 수도권 지역, 서울 지역에서의 백화점이나 대형 유통 시설에서 확산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은 일단 그 근본적인 원인은 직원분들이 공용으로 쓰시는 부분 공간에서 발생을 하고 있는 거고 예. 과거에는 그런 공간에서 잠깐 동안 취식을 하셔도 전파가 안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용 공간에 그러니까 그 직원분들의 전용 공간에서의 어떤 취식, 그러니까 마스크를 벗는 행위는 예. 절대 이제 차단을 해야지만 지금의 이러한 어떤 확산세를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자 하나 추가로 방금 얘기하신 거 여쭤보면 과거에는 뭐 그 시식 같은 거 안 하고 그리고 이제 이런 대형마트나 백화점에서는 서로 말을 많이 안 하니까 마스크 잘 쓰면 괜찮겠지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이 잘 통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좀 우려가 나오는 상황인데요. 교수님, 일단 오늘 백신 공급 관련해서 좀 구체적인 내용이 나왔습니다. 8월 말까지 3,500만 회분이 추가 도입 예정이고 9월 중에 백신 4,200만 회분이 도입될 거다. 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자, 이렇게 되면은 지금까지 백신 수급이 좀 원활하지 않아서 병목 현상이 좀 일시적으로 있었는데 좀 상황이 나아질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지금 저 방역당국에서 발표한 대로만 수급이 된다라고 하면 예. 지금 나머지 그러니까 70% 정도 전 국민 중에 70% 정도가 미접종 상태거든요. 이분들에 네. 대한 접종이 다 마무리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일단 뭐 9월 중에 접종이 완료가 되면 일단 1차 접종이 거의 전 국민 대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이어서 뭐 질문 이어가 보면 자, 지금 제주도 상황을 좀 보자면 제주도에서 이제 유흥업소 종사자 발로 해서 유흥업소 발로 지금 뭐 확산세가 거센 상황입니다. 이 제주도에서 각 지자체별로 주는 이제 자율 백신이라 그러죠.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뭐 환경미화원이라던가 조금 전 뭐 인터뷰로 저희가 봤지만 택배기사 이런 분들인데 자, 이 유흥업소 종사자에 대해서도 자율접종 1순위로 하기로 해서 뭐 논란 아닌 논란이 되고 있는데 다른 부분은 차치하더라도 방역적인 측면에서 효과가 있을까요? 이제 방역적인 측면에서는 뭐 대표적으로 제주도 그렇지만 부산도 마찬가지고 일단 유흥주 전발 확산이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 방역적인 측면으로 볼 때는 일단 이분들에 대한 접종이 이루어지게 되면 왜냐하면 유흥주점에서 이분들 그러니까 종사자분들이 를 매개로 해가지고 전파되는 양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러한 부분들을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방역적인 측면에서는 저는 충분히 효과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예. 다만 업종의 특성상 그러니까 신원 노출을 꺼리는 특성이 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분들에 대해서 다 접종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라는 좀 물음표는 좀 있습니다. 다만 예. 일부분에 대해서도 접종이 이루어진다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일단 일정 부분 효과는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 백신 예약 관련해서 하나 질문을 드릴 텐데요. 지난번에 55세에서 59세 대상의 백신 접종 사전 예약 목통되다 어제 다시 시작이 됐는데 어제도 그렇게 원활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제 20대, 30대, 40대도 맞아야 되는데 이 추가 조치가 잘 취해지지 않으면 또 혼란이 있지 않을지 이 부분도 좀 걱정인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분명히 혼란이 예상이 됩니다. 예. 왜냐하면 가장 많은 수가 이 연령대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예. 20대에서 40대면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 이 부분을 이제 지금까지 50대에 대해서 했던 것 같은 방식으로 취하게 되면 분명히 혼선이 발생을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정부에서는 지금 과거에 우리가 마스크 오브제 했듯이 네. 이렇게 오브제를 실시할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러한 부분을 시행을 한다라면 이러한 분명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란이 일정 부분 야기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그래도 보고 있는데. 요일별 오브제를 하면 조금 상황은 나아지겠네요. 네, 그렇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확보된 물량하고 그리고 예. 그때 해당되는 인력, 그러니까 인원에 대한 파악은 방역당국에서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예. 이러한 부분을 좀 면밀하게 조사를 하셔서 시행을 하게 되면 그리고 이 부분이 선착순이 아니다라는 걸 분명히 다시금 강조를 네. 하시면 이런 혼란은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방역 당국 같은 경우는 뭐 지금도 문제지만 이제 20대, 40대는 한꺼번에 하고 뭐 지금 선착순이 아닌 걸로 잘 얘기를 해야 된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20대에서 40대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 연령대별로 각 주마다 이제 예약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경쟁이 치열해질 수도 있는데 오브제로만 이런 문제 해결하는 게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연령대별로 나눠서 시행을 할 걸로 보이고 있는데 그 연령대에 대해서 예약을 못 하신 분들은 그 다음 연령대에 밀리는 게 아니고 이 예약을 하지 못하신 분들에게 우선순위를 줘서 시행을 하게 되면 네. 물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히 혼란이 일정 부분 있을 건데 그나마 최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뭐 한 가지 백신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 방금 전에 지금 브리핑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8월, 9월 중에 상당 물량이 지금 수급이 될 거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혹시 변수가 발생을 한다면 혹시 해외에서도 이런 연구 결과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용량, 그러니까 표준 용량보다 적은 용량으로 백신 접종을 해도 표준 용량만큼 충분한 효과가 나온다는 연구 결과들이 그거 있습니다. 뭐 모든 백신은 아니고 이제 특정 백신만. 지금 모더나 측에서 발표하는 거는 모더나 같은 경우에 과거 임상시험에서 25, 100, 250 마이크로그램을 접종을 시험을 했거든요. 그 중에서 이상 반응하고 백신 효과, 그러니까 면역 반응 효과의 어떤 경중을 따져가지고 100 마이크로그램 선정을 했는데 예. 모더나 측에서 추후 연구 결과를 했더니 50 마이크로그램 접종을 해도 효과가 100 마이크로그램만큼 나오더라. 그리고 이게 이제 용량을 줄여도
효능에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 모더나 측의 임상 실험 결과라는 거죠? 네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지금 속도를 2배 이상 빠르게 진행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 이러한 부분도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대부분의 나라들이 지금 수급 상황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네.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량을 좀 줄이는 방법. 예. 거기에 네. 향후에 부스터 접종을 할 때에도 표준 용량으로 부스터 접종하는 것보다는 줄여서. 저용량으로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예. 지금 1차 때 심각한 부작용이 좀 경미한 부작용이라도 하더라도 부작용이 발생한 케이스에 대해서는 2차 접종을 꺼리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예. 이 경우엔 용량을 줄이게 되면 효과는 높일 수 있고 그리고 부작용의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 이렇게는 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난 1일부터 백신 해외 접종 완료자에 대해서는 자가격리 면제 제도가 지금 시행되고 있는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6명 정도가 지금 양성으로 확인이 된 경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격리 면제 좀 유보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이 해외 입국자 중에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한 자가격리 면제 조치가 이제 얘기가 나올 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면 재검토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도 같은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사례로 나오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고요. 일단 입국하신 분들 중에 1일차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인 부분인데 만약에 이분들이 1일차 검사에서 잠복기라 음성이 나오고 그다음에 자가격리가 면제가 되게 되면 이분들이 향후에 또 발현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지역사회에 전파를 시킬 수가 있고 더 많은 변이 바이러스들이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재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뭐 이분들이 하나 더 여쭤보면 13,400명 중에 6명이면 뭐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이제 해외에서 백신을 맞은 건데 이건 돌파 감염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거죠? 일단 돌파 감염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돌파 감염 사례가 발생을 한 거고 비율은 적습니다만 그러니까 똑같은 방역 수칙을 준수를 하게 되면 크게 문제가 안 될 수가 있는데 지금 자가격리 면제가 이루어지고 다른 사람들을 접촉하게 되면 돌파 감염이 다른 사람에 대한 전파 우려가 낮다라고는 합니다만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확산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좀 가벼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한 잔 이상 커피를 정기적으로 마신 사람은 코로나19에 감염될 위험이 줄어든다. 이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거가 좀 있는 겁니까?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연구 결과들마다 그러니까 커피와 면역 반응에 대한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서로 다릅니다, 주장이. 아, 다 그래서 달라요? 예, 어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이 커피가 신진 반응을 높이기 때문에 이게 면역 반응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도 있고요. 예. 또 어떤 면에서는 이 커피 추출물에는 에이스만난이라고 하는 면역 활성을 유도할 수 있는 다당체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면역을 높일 수 있다라는 주장도 있고 네. 반면에는 이 알러지 반응을 낮춘다라고도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러지 반응을 낮춘다는 얘기는 면역 반응을 억제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서로 상황이 다르고 또 어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실제로 커피 추출물 갖고 실험을 했더니 B세포와 T세포에 대한 총수에는 변함이 없더라. 다만 반응성을 좀 낮춰주더라. 뭐 이런 그렇군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게 어디에 초점을 둬서 연구를 하느냐에 따라서 좀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이 부분 때문에 커피를 갑자기 안 드시던 분들이 갑자기 드시거나 더 네. 많이 드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기호식품이기 때문에 평소에 하시던 예. 대로 잘 드시면 될 것 같고 예. 차라리 나머지 이제 몸을 건강하게 하는 방법들을 취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질문 짧게 드려보면, 자, 그 유럽연합 전체 감염 90%가 8월 말이면 이제 델타 변이가 될 것이다. 뭐 이런 유럽연합 의약품청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런 추세대로라면 우리도 분명 델타 변이가 정말 아주 우세종이 된다면 이 집단 면역의 기준 자체를 좀 높여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일단 뭐 집단 면역의 델타 변이 말고도 집단 면역에 대한 기준 자체가 우리 정부에서는 70%를 잡고 있는데 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방역 조치가 완화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럼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위험도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집단 면역의 기준을 적어도 특별한 이유 때문에 접종이 불가하신 분들 빼놓고는 전 국민이 백신 접종을 맞으셔야지만 뭐 현실적인 집단 면역이 형성된다. 그 다음엔 방역 조치를 완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바이러스는 점점 영리해지고 뭐 그럴수록 마스크 잘 쓰고 손 잘 씻고 개인 위생 수칙 기본적인 거 잘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정기 고려대 약학대학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